지금 유튜브를 보면 네. 지금 뭐 와이프분도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뭐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는데. 아, 봤죠. 가족 얘기니까.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 목소리, 그리고 뭐 애기의 뭐 진짜 이거는 뭐 비방용이긴 한데 제가 진짜 욱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성추행하고 싶다. 딸을요? 네. 딸이랑 아내를 막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충격받아서 제가 답글을 썼거든요. 제 핸드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얼굴만 소원이 아름이 사진 넣고 밑에는 이제 누드 사진으로 해서 합성해. 네.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IP 주소를 해서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벌이 안 돼요. 미성년자라서. 다 중학생, 그리고 그분들이 특징이 자기가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6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중에 5명이 미성년자고 1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뭐 많은 루머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또 이제 악성 글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참 임신을 했을 때 야 보디빌더는 애를 가질 수 없는데 너 어떤 남자랑 바람핀 거야 도대체, 뭐 이제 애 아빠가 다른 사람 아니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도 몇 번 실려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의 그런 SNS를 다 차단을 했는데 그래도 또 주변인들이 전화 와서 야 너 정말 괜찮아? 거기 글 올라온 거 봤어? 걱정해주는 척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강경 선배님도 스트레스 없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사람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사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50%는 사실 어쩔 때는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되게,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운동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재밌고 제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살 수 있었구나. 원래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사랑 속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일개 관종이었는데, 그런 관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애기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와이프가 진짜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랑 하고 나서 자기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맨날 댓글 달린 거 보고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함이라든지 도덕적인 것을 좀 더 우선시하는 나라라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는, 좋게 말하면 솔직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냉정한 평가들이 그거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재미적인 요소를 제가 또 넣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어그로라고 하죠. 그런 거를 끌고 하면 실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안 좋고 꼴등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니까, 제가 처음 뛴 시합이 미스터 천안 충남 이런 대회거든요. 거기서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체급 1등을 못한다. 은퇴라고까지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선수 생활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유튜브. 언제인가요, 대회가? 내년 5월쯤 될 것 같습니다. 모 유튜버 분이 이게 먼저 팀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터넷에서 보면 그냥 반고 아니면 김동현 하면 나쁜 놈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저 사는 데 별로 지장이 없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나 좋아해 주는 분들은 배우러 오던지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시고 과장해서 제가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제 또래 애들과 저랑 대립해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친구들하고는 별로 그런 게 딱히 없죠. 근데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언제든지 제가 그거는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걸 또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공격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갖고 있는 탤런트만 확실하면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다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시면 누군가 또 도전을 건다면 또 받으실 생각이 아, 전 무조건 받습니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왜냐면은 동기부여도 되니까 잘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수로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려서 지금 약간 딜레마인 상황이라 선수를 안 하겠다고 걸어야 제가 진짜로 이거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위치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대표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단점이 보이는데도 오히려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발전하려고 하면 쓰고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내가 발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위가 심하지만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옹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강경 선배님이 제가 뭐 어디가 부족하다 했을 때 저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부위를 한 번 더 캐치를 해줬을 때 사실 거기서 동기를 느꼈거든요. 아무리 몸 좋고 운동을 잘해도 당연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날 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욕하는 애들보다 훨씬 잘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선수님들이. 내가 아무리 항상 정의롭고 정답만을 얘기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뭐 대중의 평가가 박하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만큼 많은 대중이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전에는 아예 무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 분야 쪽으로는.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하나 문화의 상품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이라든지 질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길거리 나가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더 행실을 조심하게 되고, 저로 인해서 또 좋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있다 생각해서 제가 더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플든 선플든 어쨌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해 주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위한 보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거는 온라인의 성격이 아니긴 하죠. 오프라인에서나 그렇게 하지. 네,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진짜 고수분들 오셔가지고 팁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 평가는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들을 토대로 보디빌딩이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엄한 잣대와 평가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비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어떤 조롱은 조금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냉정하게 평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해외가 이제 열려서 그렇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1년 내내 준비해서 무대 하나 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해서 몇 개월을 준비해서 무대에 서 있는 시간은 고작 3분 정도예요. 저 3분. 그 3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과정을 알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냥 보디빌딩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길거리 다니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알아봐 주시니까 그냥 응원해 주시면 그냥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질타하고 싫어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대중과 더 많은 일반인들이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20대 때만 해도 선수들하고 소통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면 되죠. 본인이 사건 사고 안 만들고 몸이 좋으면 되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욕먹는 거지 뭐. 네, 본인이 잘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24살 김의열이라고 하고요. 고등부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고 현재는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대 분들 사이에서 네. 뭐 남성분들 뭐 입장에서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떤 이미지인가요? 대부분의 지금 제 또래 20대 친구들이 보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잠깐 발 담궜다 빼면은 돈 많이 버는 직업. 이제 옛날에는 좀 나쁜 말로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차팔이, 보험팔이, 폼팔이 여기에 트레이너까지 들어간다고. 네, 심지어 트레이너가 제일 안 좋게 봐요. 보험팔이보다도 트레이너가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많고 사실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일해본 적도 없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제가 가장 좀 가까운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보이죠. 한 번씩 언론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너무 그런 게 부각되지 않았나. 몸을 만들어주고 건강을 찾게 해주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트레이너가. 그리고 이 직업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트레이너 하기 싫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거는 제 세대 때도 그랬고. 일단은 뭐 트레이너가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당장 돈도 좀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은 꽤 괜찮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노력만 하면은. 보디빌더는 옛날부터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냐면 보디빌더가 뭐 케미컬을 해서 안 좋은 것보다 예전에 저희 때는 깡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운동만 하면 뭐 유도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무슨 체육에 관련된 운동들을 하게 되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 회원들이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걸로는 못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운동 지도를. 예전에는 PT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평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트레이너인데 지금은 비싼 돈을 내고 개인 레슨을 해주잖아요. 이 서비스, 그다음에 지도가 없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 만큼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트레이너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갔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자기 개발도 안 되고 봉급도 크게 안 오르고 그 상태에서 정체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다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디빌더나 트레이너가 인식이 안 좋다.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 사람 자체가 그냥 저는 배고픈 운동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더 안 좋았지. 솔직히 지금은 돈 잘 벌잖아요. 회원님들이 그래도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사장님들이 어이 막 이랬어요. 야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제일 심각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회비가 5만 원인데 지금 3만 원. 물론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져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잖아요. 2만 원 내고 가려고 했더니 그 1년을 끊었을 때 2만 원이다. 한 달만 하면 얼마냐? 10만 원. 낚시잖아 이거는. 그럼 24만 원 냈어요 1년. 그래 놓고 운동복 입으실 거예요? 한 달에 5천 원. 락카 쓰실 겁니까? 한 달에 5천 원. 보디빌딩 그냥 시합 한 번만 나가면 선수가 되고, 혹은 이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고 트레이너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기본적인 어떤 생리학이라든지 운동 역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뭐 당연히 뭐 기능 행보랑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트레이너, 뭐 코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시합 나가면 바로 트레이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휩싸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니다, 뭐 기다 그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몸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시합장에 와서 그 사람의 몸을 봐야 되지 않나. 선수라고 할 거면 최소한 해도 5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운동만 하고 대회만 나가는 어떤 선수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선수라고 얘기할 거면 정말 운동에 몸담은 시간이 최소한 저는 사실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패턴이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뭐 트레이너도 하고 코치도 하면서
돈도 좀 벌면서 또 돈 좀 벌면 또 차 좋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시계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리고 SNS에 사진 올려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운동만. 네, 운동만 할 거면 정말 운동만 한다든지 코치를 할 거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전문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죠. 이제 저도 의도치 않게 다른 헬스장을 가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1일권을 끊고 가면은 사실상 저 사람한테 배워도 되나 싶은 정도의 배울 게 많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수 경력이나 아니면 이제 자격증 경력이나 많이 봤을 때 아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격증을 타이핑해서 쓴 애들도 있고 인증할 수 없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1일권을 끊으러 왔는데 갑자기 1년권을 집도 가깝지 않은데 권유를 하는 걸 보고서 완전히 눈빛이 그냥 팔아먹겠다는 마인드였었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래서 PT를 이제 빼려고 어디서 PT 3개월 받은 사람이 자기가 PT를 한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수요는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헬스장에 가서 아예 PT를 안 받으면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니까 그냥 이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충분히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정말 매니아를 만들어서 체육관은 여러 군데 아무리 많아도 그 체육관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경쟁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받아서 그냥 저렴하게 버려버리는 거고 2만 원씩 받아서 하루에 매일 오면 그 체육관 적자잖아요. 맨날 샤워하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한번 목돈 빼고 거의 안 온다 보고 만약에 환불한다 하면 한 달 회비로 칠 거니까 환불해 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업적으로만 다 덤비다 보니까 이런 정도 없고 트레이너도 자질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너들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무조건 매출만 신경 쓰게 하고 교육도 많이 다니고 교육이라는 거는 이런 교육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몸을 만들려면 실기도 잘해야 되는데 실기도 배우러 다녀야죠. 근데 트레이너는 그냥 이론만 배우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육 많이 아는 사람들 의사나 아니면 도수치료사나 치료사들 저희보다 근육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움직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약하죠. 일단 본인 몸을 잘 만들어 봐야 또 지도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헬스장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해서 더 그런 거는 아닐까요? 사실 오히려 안 좋다고 보는 게 그만큼 가짜들도 많아졌고 전문적인 트레이너분들, 선수분들도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취업을 위해서 헬스장을 알아볼 때도 한 지역의 헬스장 보면 거의 몇십 개씩 나오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지역도 많고 다 가짜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너분들도 털을 찾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인 분들도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돈을 지불하고 배울 만한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거죠. 아주 욕먹기 딱 좋은데 저희는 일단 최대생이 아니면 안 뽑아요. 근데 왜 그게 욕먹을 그건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이제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전문학사든 학사든 체육을 전공한 분들 혹은 물리치료를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뽑아요. 그게 저희의 기준이에요. 체육 전공자들 나와도 기본적인 생리학이나 운동역학에 대해서 무지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좀 더 회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그런 트레이너나 선수들의 문제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그런 말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나 많은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정말 선수들도 트레이너들도 많으니까 아무 좋게만 버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트레이너 뽑으면서도 얘기를 한 게 전문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미소 그리고 친절함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센터를 처음 오픈하지만 직원 교육에 엄청 힘을 쓸 생각이에요. 예, 그래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만두지 않게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이쪽만 타겟해서 막 하는데 저는 뭐 아래쪽까지 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또 대회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이제 정말 잘 만들지 않으면 거의 전국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뭐 뒷다리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이러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뭐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뭐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here's my eye line here? Am I just right in front of me, this camera? You can just look at the camera or you can just look at me. Sounds good. Okay. Can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My name is Andrew Bishop. I am a 37-year-old American. We started 5 years ago, and now we're here in Gangnam, Korea, with our third space. We started in Itaewon, and we've migrated here. A few years ago, we had an event called the Winter Warm-Up, and it was at a local bar in Itaewon, where our gym was originally. And this was important because we only featured people who just were introduced to fitness within the past year. So here we are at a bar. A bar does not speak fitness, but this is where people go. So we had this event at a bar. People are drinking. We had a theme. It's Hawaii themed, so everyone's wearing their flowers and their Hawaiian shirts. And it was crazy. So now you're introducing fitness, very amateur bodybuilding, if you want to call it that, to everyday people. You know, imagine if you're some overweight person who's never stepped foot in the gym and you see somebody's personal training studio and they have this amazing picture of themselves with their six pack, and then, you know, this woman is in a bikini, and you probably might feel intimidated. Who I work with are sort of people getting into fitness for the first time. And I want to basically break down these barriers that might exist between those who are just getting started. I know we want to look at ourselves as like the biggest and the best. We have the best physiques, but there needs to be someone who introduces this to your everyday person. If we want to take bodybuilding and introduce it to the mainstream, we got to work with normal people. Yeah, we have no spectators. You go to a bodybuilding show, who's there? Coaches, people, staff at the gym. Everyday people don't go to bodybuilding shows. I don't know what baseball is. You'll still go to a baseball game because you just want to see what the atmosphere is like, right? That's not bodybuilding. That's a problem. So we need to find a way to get normal people interested in this. You have to bring bodybuilding to people. We have to do more events in public areas. We have to find a way to get your everyday person interested, and we're not doing a good job of doing that now. Yeah.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좀 약간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아예 수업을 안 합니다. 다른 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시합에 집중할 때는 아예 좀 약간 수업을 줄이고 못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보디빌딩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이 인기가 계속 뭐 10년, 20년 지속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인기라든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뭐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 장기적으로 좀 인기가 있을 수 있게 하고 노출을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젊은 분들은 거의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 판이 좀 많이 엉망이 됐다라는 거를. 트레이너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남들이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발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력과 책임감이 좀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들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주변 지인 소개시켜주고 계속해서 재등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자질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I feel like giving people more choice is better. When the consumer wins, that forces gyms to become more competitive. It forces gyms to offer more services or better equipment or more modern facilities. A win for the industry, having more choice, because that forces us to do our jobs better. Consumers have more choices, the industry gets better. I think everyone wins here by there being more choice. Eventually, all these gyms cannot make it. Some gyms are going to have to fail, and the gyms with weak business models or trainers that aren't that good are going to be the ones to fail, and that's a good thing. 프로, 그러니까 단체마다 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너무 프로가 너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프로라고 하는 말이 프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실력과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는 팬들이나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다 가려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래 못 간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진짜만 남는다. 그렇죠. 진짜만 남겠죠. 그러니까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죠. 잘 나가는 그 후배, 선배분들은 대부분 다 탄탄한 그런 경력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경원 형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그걸 갖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이런 트레이너들도 본인이 직접 몸도 만들어서 시합도 한번 나가보고 예선 탈락을 할지언정 너무 저렴하게 이게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하면은 그 정상적인 가격을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아도 그만큼 값어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트레이너들도 막 PT 안 해도 기본급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약간 영업하듯이 예를 들면 태권도나 이런 데는 다 이게 거리 제한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다 협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회비도 자기들이 마케팅 깎아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안 되잖아요. 뭐 협회에 제가 바란다고 하면은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협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 관할할 권한을 준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서로 연계해서 약간 제재를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밥그릇을 차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커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너도 좀 더 괜찮은 직업군이 될 것이고 그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은 실업팀,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합의 활성화, 종목, 피트니스 센터의 이 가격 체계, 사용료라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조금 제약을 아마 협회에서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면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해봤는지.